먼저 구호 하나 외치고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 살인을 멈춰라.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 살인을 멈춰라. 살인을 멈춰라. 다음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발표인데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나름 근거가 있는 재분석 결과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하청이나 비정규직의 사망도 원청에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 결과 1위는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었고요.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대림산업, 포스코 주식회사 포스코와 공동 3위고요. 5위는 포스코건설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거의 사망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문제는 하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만큼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얼마나 외주화해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대우건설, 대림산업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근로감독관 매수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많이 죽이는 기업이 또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많이 하기도 하는가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2014년에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015년에 5명, 그리고 2016년에 1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여러가지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현장에는 전혀 적용되지도 않았고 바뀐 것이라고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5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됐던 이 죽음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힘스로 신호수 크레인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바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사고로만 통계가 잡히고 있지만 현장에는 그 분사와 구조조정에 인한 수많은 사고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하청 노동자들이 2만 명 이상 현장을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은 무한 양산하며 수십조 원의 이익을 올린 현대중공업이 이제는 그 밥그릇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죽을지, 정규직이 죽을지 하청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의 행태도 저희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수없이 많은 산재 은폐와 수없이 많은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역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이 사망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활동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이란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청 노동조합원들 13명이 이미 쫓겨나왔고 현장에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아무런 어떠한 정책이 펼쳐진들 현장에 절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상권의 보장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현대중공업의 사망사고 이번이 끝이 아닐 겁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과 또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그리고 제도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상 선정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여러 현장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 문제를 관리하고 또 책임져야 될 주체로서 그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서 특별한 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는 공기업으로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손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과로사 등의 이유로 최소 8명이 작년 한 해 사망하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히 가서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추가 수당도 약속했던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노동도 아닙니다. 지금 현장 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현장 실습은 교육도 아니고 심지어 노동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이런 교육도 노동도 아닌 현장 실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현장 실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한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현장 실습이란 이름으로 기업에 싼값에 팔려나가는 노동자들이 매년 죽어나가는데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대책위에서는 이런 현장 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좀 더 이런 노동으로 인정받고 교육에 현장 실습의 원래 생겨난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실습 제대로 되도록 일단은 중단하라.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여기 집배원이고요. 제가 노동 3권이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국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공무원들을 많이 욕하시잖아요. 저 현업직이고 집배원인데 정부기관에서 저희 집배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1년 사이에 13명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단 2건 나머지는 이제 과로사인데 어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그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 집배원들 같은 경우는 3,00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상을 받게 된데 굉장히 수치스럽지만은 이런 정부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포미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그런 우정사업본부와 그리고 저희 상급인 미래창조과학부 저희 집배원들 처우와 관련해서 집배원들뿐만 아니고 계리원들의 자살도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의 가치를 올리고 가치를 올리는데 이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면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